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왜 카페에도 브랜딩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브랜드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요? 세 번째는 이 내 브랜드를 매장에 어떻게 구현해 갈까요? 이 세 가지 좀 꼭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 카페에도 브랜딩이 필요할까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카페 하시기가 너무나 빡세요. 그래서 경쟁 강도가 굉장히 심한데, 한국의 카페 전문점 개수는 이제 8.4만 개 뭐 이 정도고, 연간 이 중에서 한 10% 이상이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카페가 가장 많은 시애틀이나 호주의 멜버른 이런 도시 단위보다도 우리나라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인구당 카페 밀집도가 우리나라가 평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사실 이 8.5만 개 수준에 다다른 지 거의 한 4,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래도 신규 창업하는 곳들이 계속 연간 뭐 10,000곳 정도 넘고, 그리고 계속 폐업하는 곳도 이제 막 이렇게 거의 10,000곳 정도 돼서, 여러분이 새로운 카페를 오픈한다고 했을 때 이미 카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브랜드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딱 정의가 어떤 경제적인 생산자를 구별하는 지각된 이미지와 경험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구별하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브랜드라는 거는 결국에 경험적이고 사람들 마음속 안에 인식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경쟁자, 내 옆에 있는 카페, 건너편에 있는 카페, 혹은 내 옆에 원래 없었지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카페로부터 우리 매장을 지켜주는 하나의 든든한 어떤 해자, 울타리, 이런 경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카페 사업을 운영하실 때 브랜드가 필요하고, 브랜드라는 것은 인식적으로 선점이 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좀 강한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펭귄 말씀 주셨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펭귄 카페 뭐 이런 거에 대한 딱히 인식이 서 있는 게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펭귄이랑 펭귄 캐릭터, 아니면 펭귄이 뭔가 모태로 된 매장 안에 어떤 요소들이 많이 생겨 있는 그런 카페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점에서는 그 브랜드는 좀 선점 효과를 가지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후발주자가 또 펭귄이랑 유사한 뭔가 펭귄 카페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미 있는 브랜드랑 섞여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를 홍보하더라도 원래 이미 있었던 초기 브랜드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어서, 브랜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선점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 지금 나의 경쟁자, 잠재적인 경쟁자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어떤 울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카페랑 커피 산업의 특성 때문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피라는 제품이 얼마만큼 고관여, 저관여 제품인가 라는 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관여 제품은 크게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어떤 걸 고를 때 별 생각 없이 가격이랑 뭔가 대충 이렇게 봐서 바로바로 사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수 이런 건 뭐 아이시스, 그 삼다수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충성도가 생기긴 좀 어렵고, 편의점에 들렸을 때 뭐 1+1 하거나 뭔가 가격이 괜찮은 거, 아니면 포장이 뭐 내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사게 되잖아요. 그런 건 좀 저관여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고관여는 무언가를 살 때 되게 꼼꼼하게 따지는 것, 구매했을 때 내 만족도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것저것 따지면서 사는 제품을 이제 고관여 제품이라고 해요. 약간 저관여는 그러니까 소비 필수재 쪽에 많은 맞아요, 거고, 맞아요. 고관여는 약간 자아 실현 쪽에 많겠네요. 네, 약간 그쵸, 뭔가 그쵸.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표현하고. 네, 나를 표현하는 거, 또 아니면 뭐 비싼 거, 뭐 자동차, 뭐 이런 뭐 맥북. 근데 커피는 사실 객단가는 되게 낮은 편인데 은근히 고관여 제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하루에 마시는 이제 또 커피 양도 좀 제한적이고,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가 발전되어 어떤 형성을 보면은 스타벅스가 가장 싸서 뭐 잘 됐느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한 표현하는 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커피라는 제품이 이제 가격은 낮지만 굉장히 고관여 제품이고, 사람들이 많은 만족도를 느끼고 싶어하고, 또 그게 본인을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관여 제품이에요. 브랜드 자체도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커피 아니면 카페를 고를 때 브랜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페를 창업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브랜딩에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관여, 저관여, 그리고 얼마만큼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가 중요한가를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게, 저희 회사가 창업하고 이제 이어나간 사업에서 많이 경험적으로 저희가 알게 됐어요. 저희는 사실 회사 이름은 에이블 커피 그룹이고, 이제 빈브라더스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에이블 커피 그룹의 첫 사업은 에이블 스퀘어라는 모임 공간
더하기 스터디 카페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2009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 강남역에서 저희가 오픈을 했었습니다. 방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모임 공간이 한 반 정도 있었고, 또 반 정도는 굉장히 조용한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 공부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오셔서 공부하시고 뭔가를 준비하시는, 몰입하는 이런 공간을 운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공동 창업자분들이 지금 계시고, 이제 두 분 계신데 지금 원래 대학생 때 동아리 시절에 부자 동아리라는 동아리에서 부자 만나요. 동아리요? 아, 진짜요? 네네. 선한 부자가 되자라는 부자 동아리, 목소리가 작아지. 그 동아리에서 만나셨었는데, 이제, 원래 거기서 사실 10수년 전이지만 주식 투자를 공부했었어요. 대학생들인데. 투자를. 네네. 그래서 뭐 그때까지 모은 돈들로 막 투자하고 그런 걸 좀 공부를 많이 하다가 우리가 너무 책으로만, 네. 너무 회계 장부로만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작게라도 뭐 종잣돈을 모아서 창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엄청 찾으러 돌아다니시다가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맥도날드 가고 뭐 스타벅스 가고 뭐 또 맥도날드 가고 뭐 그래도 또 자리 없고 막 이런 거를 계속 겪으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뭔가 몰입해서 뭐 얘기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카페 에이블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저희가 확장해서 에이블스퀘어라는 공간도 운영하게 되었었어요. 저희 이제 에이블스퀘어를 2009년에 오픈하고 했을 때는 그 대로변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약간 인면의 인면 정도이고, 그렇게까지 임대료가 엄청 비싸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에이블스퀘어를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너무너무너무 이제 좀 잘 되고 그리고 계속 꽤 오랫동안 많이 잘 됐어요. 그랬었는데 저희가 하기 전에는 사실 토즈라는 모임 전문 공간만이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옆에서 이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카페 같은 좀 더 캐주얼한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었는데, 저희가 생기고 나서 정말 많은 에이블스퀘어 같은 카피캣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토즈랑 뭐 저희 정도 있었을 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할수록 너무 수십 개의 경쟁자가 나타나서 5, 6년 뒤에는 강남역에 그런 공간이 뭐 한 50개 정도 거의 생길 정도로 그 뒤에 이제 진입하는 경쟁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싸진 않았었거든요. 오랫동안 머무는 회전율이 낮은 카페이지만 뭐 음료는 되게 퀄리티 있게 하고 좀 가격이 높다든지, 모임 공간의 어떤 시간당 과금도 그렇게 낮지 않았었는데, 그 뒤에 생기는 그런 후발주자들은 다 저희보다 가격을 더 낮게 했어요. 그리고 공간은 뭐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하거나 했는데, 이런 어떤 모임 공간이나 스터디 카페는 나를 표현해주는 어떤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명이서 구매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에이블스퀘어를 조금 더 좋아하더라도 여러 명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뭐 시간당 500원, 1000원 더 내라고 하는 게 되게 미안한 어떤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스크린을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몇 인실이 있느냐, 모드를 쓸 수 있느냐, 이런 거 몇 가지만 만족이 되면 사실 뭐 가구가 얼마나 더 좋든, 아니면 뭐 음료가 얼마만큼 더 퀄리티가 있든, 메뉴가 얼마만큼 더 질적으로 좋든, 이런 건 크게 어떤 고려 요소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이거는 일종의 저관여 제품이었고, 저희는 이제 점점 굉장히 잘 됐을 때 대비해서 계속 이제 고객을 잃어가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저관이었던 거네요? 에이블스퀘어의 사업 모델에서. 그쵸. 핵심적인 요인은 커피는 아니었던 거죠. 여기를 찾으시는 이유가.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커피의 퀄리티가 좋거나 나쁘거나 이거는 상관 안 하고 일단 가격에만. 가격이 최우선이어서, 그러니까 저희를 찾는 고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그런 기능적인 만족도, 가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저희보다 좀 더 역에 가까운 만약에 사업자가 있다 이러면 그런 게 또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진입 장벽이 형성이 안 된 거네요. 네, 먼저 들어가서 했어도. 그래서 저희가 저때 이제 그 에이블스퀘어라는 이런 유형의 어떤 공간은 경쟁 우위를 갖기가 힘들고 차별화 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피벗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근데 이제 커피 사업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두를 받아서 쓰는데 이 원두의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뭐 일정하거나 저희한테 공급해주는 로스터리가 뭐 교육을 되게 잘 해주신다거나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때까지는 커피를 받아 쓰셨으니까. 그래서 왜 이럴까? 왜 맛이 좀 들쑥날쑥할까? 왜 이거 뭐 들쑥날쑥한지 물어봐도 뭔가 시원찮을까? 대답이 우리 가게에 와서 뭔가 뭐 세팅을 해주신다든지 왜 이런 건 없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증을 갖고 커피 유통 그쪽을 들여다봤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좀 많이 산업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플레이어가 일단 별로 없었고 마진이 굉장히 좀 높은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보다 오히려 도매가가 좀 더 높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이러면서 저희가 사실 도매 사업을 에이블 커피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B2B 도매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 로스팅을 시작을 안 하고 저희가 이제 로스터리를 골라서 ODM으로 블렌드를 몇 가지 만들어서 떼와서 판매하는 좀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에이블 커피 그룹으로 블렌드를 몇 가지 만들고 막 이렇게 카페들한테 영업하러 돌아다니는데 너무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영업이. 왜냐면 에이블 스퀘어라는 공간은 이제 강남역에서 유명할 수는 있어도 커피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진 않으니까 이렇게 도매로 먼저 시작해서 장사하러 돌아다니는 거는 굉장히 그것도 이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자이면은 그걸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카페 도매라는 게 또 그런 가격만으로 사람들이 선택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B2C스러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B2C 커피 브랜드가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사업이 원두 유통, 도매 유통,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업이 이제 B2C 커피 브랜드를 출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빈브라더스를 그때 기획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브랜딩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로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랑 브랜드로서 차별점을 좀 가질 수 있는 어떤 산업에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동시에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상에서 이제 커피라는 제품을 일리에서는 affordable luxur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그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하나의 사치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커피를 정의하는 가장 짧지만 굉장히 정확한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커피는 기능적으로 많이 소비하시는 영역도 당연히 있지만 그 누구든지 내 기분을 나 스스로한테 선물하고 싶을 때 조금 더 써서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치제로서의 성격도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걸 마셨을 때 이게 나를 표현해주고 나를 또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감성적인 요소들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B2C 브랜드를 만들 때 그때 바로 카페를 오픈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온라인으로 먼저 B2C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서비스 기획을 사실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온라인으로 팔아보자. 그거의 형태는 우리가 매월 정기 구독하는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가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기획을 시작하면서 그 서비스에 가장 맞는 브랜딩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때부터 정기 구독을 생각하셨어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도매를 하면서 B2C 브랜드가 필요하다. 근데 매장으로 사실 테스트하기에는 되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매장을 해야 될까 말까 뭐 이런 생각들도 있었고 그 당시 이제 12년도 말쯤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해외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서브스크립션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 책 버티컬 플랫폼 혁명이라는 책을 이제 12년도 말에 이제 나오면서 좀 읽으면서 많은 좀 영감이 되었었는데 미국에선 버치박스라고 매월 이제 화장품 샘플들을 모아서 새로운 샘플들을 보내주는 이런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시작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미박스나 덤앤더머스처럼 생수나 이런 생필품을 정기 구독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막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기 구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뭐 잡지를 구독하는 거, 신문을 구독하는 거 이런 거 측면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한테 친숙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지만 온라인에서 뭐 월에 한 번 무언가를 이렇게 깜짝으로 보내주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막 등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커피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로 일단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온라인에서 커피를 이제 이렇게 팔려면 어떤 요건들을 좀 갖춰야 될까?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갖고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줘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 시작했었죠. 브랜드 중요한 것까지는 동의가 됐어, 설득이 됐어. 그럼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제 하면은 머릿속이 이제 하얗게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 혹은 사람들의 색과 취향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브랜드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미션이나 지향점이 이제 적절히 섞여서 브랜드가 완성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본인의 어떤 색이나 취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의 특징, 나의 개성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브랜드가 해결하고자 하는 미션, 지향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냉정하게 브랜드라는 것도 결국에는 비즈니스의 어떤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내 브랜드, 내 비즈니스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기존에 그럼 나 같은 플레이어가 없는가? 내가 혹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는 다른 어떤
플레이어는 없는지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면서 이거를 내가 풀어가는 방식은 무엇일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서비스 런칭하기 전에 언제 커피 마시고 뭐 몇 잔씩 마시고 뭘 어떻게 내려 마시고 막 이런 걸 이제 자세히 1대1로 정성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제 커피 마시는 습관이랑 어떤 커피 드시는지 이런 온라인으로 뭐 구매 경험이 있으신지 커피는 주로 어디서 구매하시는지 커피를 내려 마시는 데 있어서 장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여쭤봤었어요. 대상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때는 저희 브랜드를 소비할 것 같은 사람들을 저희가 한 뭐 20대에서 뭐 한 45세 여성들을 좀 더 많이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 명별로 뭐 기본 커피 내려 마시는 습관, 뭐 그리고 하루를 뭐 쭉 설명해봐라. 하루에 어떻게 커피 마시는지, 뭐 평일에는 출근 이후 뭐 네스프레소 마신다, 뭐 이런 거 이제 쭉쭉쭉쭉 커피에 대해서 그냥 종합적으로 다 물어보고 이제 그걸 모아서 집약했었어요. 우리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고객을 모르는 상태로 아니면 고객이 현재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하는 게 좀 애매하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었고 사실 이거는 되게 뭐 저희가 양적으로 의미 있는 조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이 사람의 커피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되게 그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거를 해소해주면 되게 시원하겠다. 아니면 사람들은 집 앞 카페에서 구매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왜 집 앞 카페에서 구매를 하는지 이런 심정적인 더 안에 있는 어떤 구매 의사결정을 물어볼 때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도 저희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한다든지 뒤에 이제 결매장 오픈 사례도 나오는데 그때에도 저희가 매장 오픈하기 전에도 이런 고객 조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거는 제 채널을 보시는 개인 카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걸까요? 뒤에 이제 결에서 보시면 저는 그 상권 저희가 종각역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광화문이나 종각 그리고 을지로에 계신 그런 직장인 분들 한 20분 정도 이제 또 그렇게 전화로 또 이렇게 인터뷰했었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네네네. 그래서 그 이제 브랜딩 하기 전에 이제 지금 어떤 카페를 가시고 지금 하루에 출근하면은 뭐 커피 회사에서 마시는 거 뭐 점심 때 누구랑 얼마만큼 마시고 돈 어떻게 쓰고 카드로 결제하는지 뭐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부터 이제 쭉 다 물어보면서 반경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가설을 가질 수는 있는데 내 이 가설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또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페인 포인트 아니면 고객은 사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실 때 뭐 이미 습관으로 잘 드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습관으로 엄청 형성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장벽들을 좀 많이 느꼈었고 저희가 그러면은 새로운 신생 브랜드로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또 우린 온라인으로 판매할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좀 이 구매 의사결정을 할 때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커피가 맛있게 느껴진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브랜드 화자가 이제 신뢰성이 높은 커피 전문가여야 되지만 그 사람이 교수님처럼 막 너무 박식하고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코치처럼 친근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커피 전문가가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브랜드의 어떤 미션을 6월 퍼스널 커피 가이드로 그때 잡았어요. 뭐 홈페이지 저희 상품 상세 페이지에 뭐 커피를 내려 마시는 그런 튜토리얼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쉽게 좀 알려드리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었고 그 제품은 더 소용량으로도 만들고 이 당시에는 거의 250g 정도가 이제 봉투 표준이었는데 50g짜리 제품도 만들고 또 분쇄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다 해서 선택해서 보내드리고 또 취향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매월 3가지 커피를 냈는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용량을 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어떤 전문급 미션이 나온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미션이 먼저 나와서 그쵸. 간 게 아니라. 네네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브랜드를 풀어갈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빔브라더스라는 네이밍으로 오히려 역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6월 퍼스널 커피 가이드는 우리 브랜드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 브랜드 미션, 우리가 왜 고객들한테 우리가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로서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커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내려 마시는데 굉장히 좀 장벽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원두를 골라야 될지 모르는 우리 고객들한테 우리는 옆에서 이제 코치처럼 이제 바로 앞에서 반발짝 앞에서 이제 가이드해주는 어떤 그런 커피 가이드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존재의 이유가 된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저희가
저희가 커피 전문성을 막 쌓아가고 있던 시기여서 이제 외부의 파트너들이랑 같이 커피 가이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파스텔 커피 웍스의 장혜연 대표님, 2012년도에 KBC 챔피언이셨던 2호선 바리스타 섭외했었고, 이제 레오는 저희 내부에 있었던 분이신데, 이제 맛을 되게 잘 봐서 테이스터. 그래서 각각 포지셔닝을 다르게 로스터, 바리스타, 테이스터, 이렇게 로스터가 말해주는 커피, 바리스타가 추천해주는 커피, 그리고 그냥 입맛이 되게 뛰어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커피, 세 포지셔닝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커피를 만들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매월 브로셔에 담아서 보내드리게 됐어요. 그때는 페이스북 많이 하길 시기여서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좀 알려나갔었고, 이런 브로셔에 이제 제키, 제니, 레오의 말투가 그대로 드러나게 저희가 이런 인터뷰를 따고 테이스팅 노트, 커피에 대한 표현들을 이 화자의 정말 목소리를 담았어요. 그래서 라면처럼 쉽게 생각하면 돼. 가는 원두는 신맛과 마일드한 향으로 즐길 수 있어. 이렇게 실제로 말투가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말도 되게 편하게 허락받지 않고 잘 놓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말투가 드러난다든지 각기 다른 개성을 갖고 그 본인이 좋아하는 뭔가 커피, 본인이 추천해주고 싶은 커피를 보내주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내려 마시면 맛있어 라고 옆에서 바로 얘기해주는 느낌으로 이제 이런 브로셔를 만들어서 보내게 됐어요. 온라인 브랜드이지만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이랑 만나고 이 제키, 제니, 레오가 이제 조별로 찢어져서 진짜 가이드 받는, 커피 가이드 받는 이제 이런 세팅으로 테이스팅 이벤트를 월에 한 번씩 이제 진행을 계속 했었어요. 디자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디자이너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폰트로 저 로고를 했는데 무료 폰트였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폰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폰트가 이제 결국에는 어떤 느낌을 내어주는데 되게 전 중요한 요소라고도 생각을 해서 폰트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네이밍이랑 폰트를 잘 활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좋은 브랜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픽을 물론 같이 겸비하면 더 좋지만 저희가 사실 14년도부터 매장을 좀 많이 늘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주요 자산이 그 어떤 대표적인 인물인 가이드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커피 추천과 뭐 맛있는 팁들 이런 게 이제 우리 브랜드의 주요 컨텐츠였다면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매장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우리 브랜드는 누구를 얘기해야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떠올려 봤을 때 이제 이 두 명이 아니라 저희 매장에서 만나는 바리스타 한 명 한 명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엿하게 이제 매장에 있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고객들을 만나는 바리스타 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를 대표적으로 커피 가이드로 소수를 피처링하기보다는 팀으로서 팀이 하는 커피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바리스타 팀 전체를 한 명 한 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어떤 브랜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밤비가 뭐 설명해주는 뭐 콜드브루 레시피 이런 식으로 한 바리스타가 추천해주는 레시피를 좀 자세히 다룬다든지 바리스타 인터뷰를 다룬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커피 가이드 경험을 하나의 페스티벌로 풀어본다면 이제 했던 것이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커피 위켄드라는 행사였었고요. 저희 합정 매장에 이제 주말 영업을 이틀 동안 안 하고 이 행사만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영업을 하는 게 그냥 매출적으로 훨씬 더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브랜드의 지향점을 보여드리고 이제 고객 경험도 시켜드리고 싶고 또 바리스타 팀도 이런 고객을 만나면서 내가 커피를 가이드 해주고 있구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에너지를 많이 이제 느끼는 편이세요. 그래서 그런 장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를 마케팅팀의 역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왔었고 그런 거에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슬로건을 가지고 그 슬로건에 맞는 활동들을 그냥 꾸준히 해오신 거네요. 맞아요. 브랜드 미션이나 슬로건을 굉장히 잘 정하면 이제 의사결정할 때 모두가 한 방향으로 하게 하는데 되게 좋고 바리스타 팀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톤 앤 매너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냐라는 걸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고객한테 커피 가이드니까 뭐 핸드드립 바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야 돼. 이런 것들 좀 맞춰 나갈 수 있죠. 개인 카페로서 혼자서 만약에 이제 운영을 해가신다라고 했을 때도 저는 고객들이랑 좀 더 정확하게 만나려면 내가 만든 매장, 그리고 내가 만든 경험, 그리고 내가 만든 브랜드의 어떤 뭐 룩 같은 것들이 하나의 어떤 연결된 지점으로 고객한테 아, 이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여기는 이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구나라는 게 되게 명확해지려면은 저는 이런 게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재화돼서 하나의 좀 뾰족한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럼 그거는 대표님만 아는 게 아니라 구성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표현이 되겠네요. 네네네. 개인 카페가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 이런 게 그런 고민이 드실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제가 이걸 듣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저희가 카페를 오픈했을 때보다도 지금 이제 더 많은 카페가 있고 경쟁 강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작은 매장일수록 저는 되게 뾰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뾰족함을 만들어내려면 이제 내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언어로 고도화 시키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개인 카페이지만 뭐 고객을 설득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로고를 만드는 거를 이제 외주로 맡기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도 이제 말씀을 주셔야 되시고 시각적으로 막 표현할 수 없다면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언어로 되게 단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을 같이 협업해 가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간이라는 게 되게 카페의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공간이 복제를 못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공간을 따라하기는 사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기 인테리어랑 똑같이 해줘라고 하면은 뭐 저희 매장처럼 똑같이 만들기도 너무 쉽고 저희 매장이랑 가깝게 만약에 자본이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외형을 카피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사실 돈이 많다고 하면은. 근데 그걸로 이제 풀어갈 수 없는 나만의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의 소프트웨어이자 이제 고객들이 인지하는 우리 브랜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정의가 이제 외형적으로 보는 어떤 브랜드 로고나 이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우신데 사실은 아까 경험의 집합이라는 게 이제 정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브랜드를 인식할 때 예전에는 뭔가 뭐 로고나 아니면 뭐 어떤 패키지 이런 게 되게 중요했지만 저희 같은 카페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 경험의 집합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브랜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온라인 제품이면은 막 언박싱부터 생각하고 거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뭐 어떤 택배 박스에 담겨오고 막 거기서부터 다 시작되고 얼마만큼 간편하게 되고 뭐 결제 완료 메시지가 뭘로 뜨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브랜드의 어떤 경험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브랜딩을 내가 어떤 로고를 써야 되지 어떤 색깔을 써야 되지 약간 이런 비주얼적인 걸로만 조금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것들의 어떤 총합으로 브랜드가 형성이 되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고객의 수준이 또 되게 너무 높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으면 또 그것도 되게 빨리 알아채시고 또 사실 브랜딩 할 때 이제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부 구성원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 내부 브랜딩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처럼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 구성원이 내가 한 명의 브랜드 에이전트로서 우리 브랜드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브랜드 키워드들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매장에 뭘 좀 더 부각시킬 거냐 했을 때 다이나믹, 커피 가이드, 이제 브라더후드, 동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선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합정점을 오픈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에이블스퀘어 하고 있었고 다시 돌아가서 원두 유통하고 있었고 온라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빈브라더스라는 브랜드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첫 매장을 내는 건데 사실 첫 매장이자 유일한 매장으로 이제 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장을 뭔가 여러 개 내기보다 그냥 빈브라더스 약간 쇼룸 좀 우리 로스팅도 여기서 하고 온라인 제품들도 보여주고 우리 정기 구독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계신데 와서 커피도 오프라인에서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거 마셔보고 커피도 가이드해드리는 그리고 저희 도매 고객사분들 카페 사장님들이 와서 커피 드실 수 있는 그리고 또 만나서 테이스팅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운영하려고 했고 그랬을 때 여기서 펼쳐지는 어떤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그냥 카페라는 단어 하나에만 이제 넣기에는 좀 되게 너무 좁게 이 공간을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공간을 좀 재정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의한 거는 이제 스테이지라고 정의를 했었었고 커피 가이드가 활약하는 공간 이 안에서 이제 바리스타는 스테이지에 서서 활약을 한다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였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빈브라더스 합정점이랑 좀 다른 이제 레이아웃인데요. 저희 굉장히 큰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바가 있고 이게 이제 2층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뷰예요. 그래서 사면에서 또 2층에서도 바리스타를 계속 볼 수 있는 어디서 있어도 바리스타가 이제 내려다 보이는 이제 그런 사면이 열려있는 오픈바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바를 굉장히 좀 주목하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잡았던 하나의 키워드가 이제 홀세일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저희가 사실 이 선정한 빈브라더스 합정점 공간이 부동산 쪽에 카페 자리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공간들이 다 너무 판에 박은 듯한 그런 공간들만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수만 얘기하고 뭐 이제 뭐 몇 평 이상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이게 주류 창고였거든요. 그래서 주류 창고이기 때문에 셔터 2개가 있고 되게 높고 지게차가 들어가서 막 이럴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뭐 천정도 되게 날것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공간을 이제 저희가 찾게 되었는데 홀세일
홀세일이라는 거는 이제 도매여서 뭔가 양도 좀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생산자랑 더 가까이 있어서 더 신선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양적으로 뭔가 할인된 거를 많이 살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노량진 이제 수산시장에서 회를 굉장히 좀 맛있고 신선한 걸 구할 수 있는 이런 느낌? 이제 활어회들이 막 날뛰는 이런 노량진 수산시장, 좋은 물건들을 굉장히 좀 값싸게 살 수 있는 코스트코 같은 그런 공간을 이제 저희가 많이 떠올렸었고, 이게 매장에 구현됐을 때는 좀 이런 느낌들로 구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가면은 저희 서브스크립션 패키지였던 이 통이 이제 굉장히 큰 드럼통으로 크게 나서 포스 같은 역할을 하고, 여기에 원두들이 50g이긴 하지만 막 더미처럼 막 쌓여 있어서 여기서 바로 집어갈 수 있고, 그리고 커피도 메뉴가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유어커피 6,000원, 그리고 테이크아웃 3,500원, 딱 메뉴가 이거 하나였었거든요. 뭐 메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와서 오늘 뭐 있어요?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오늘 어떤 원두 있는지 설명해주고 거기서 선택해서 이제 드시는 이런 6,000원을 내시면은 그날의 커피들을 추천해드리고, 또 이때에는 특이한 가격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었는데 6,000원을 내시면 이제 커피를 계속 드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무한 리필이요? 맞아요. 지금은 바뀌었나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결 사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결은 빔브라더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롭게 이제 좀 만든 서브 브랜드 같은 개념이어서 지금 이제 결 매장은 종강역의 센트로폴리스라는 큰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결 매장 처음 오픈했을 때 왜 빔브라더스 이름으로 안 했지?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매장이 오픈한 다음에 빔브라더스 매장인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이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 거는 이 상권에 좀 맞춰서 저희가 한국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고민도 있었었고요. 사실은 여기가 인사동 문화지구여서 브랜드가 이제 다매장인 브랜드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만 존재하는 매장을 이제 오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로베이스에서 어떤 브랜드 만들까 이제 고민을 했었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고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상권의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 이제 두 가지였는데, 저희는 이제 그 전에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합정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쉬러 많이 오시는 놀러 오시는 공간에 주로 있었거든요, 상권에.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오피스 상권, 사람들이 일하러 오는 곳에 이제 내게 됐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이제 종강역이기 때문에 인사동이랑 저희가 가깝기도 하고, 그 맞은편에 바로 보신각이 있어서 굉장히 그 구도심의 어떤 특색들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 한국의 정체성을 좀 담아봐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이제 저희는 아예 설계사무소를 결정할 때에도 전통적인 것들을 많이 구현해오신 그 스튜디오랑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런 한옥을 개조해서 스테이를 많이 한 팀이랑 이제 협업을 해서 결 매장을 진행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테리어 진행할 때 뭐 한 팀이랑 계속 진행하는 편은 아니고, 매장의 컨셉을 좀 먼저 구체화한 다음에 컨셉추얼하고 정말 세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쪽을 되게 잘하는 뭐 팀이랑 한다든지, 여기 우리 한국적인 느낌을 최대한 강화시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레퍼런스들이 좀 풍부한 팀을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장의 컨셉에 맞춰서 이제 사무소를 다르게 선택하고 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다채로운 좀 매장 색깔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컨셉이 되게 뚜렷하게 있으시면 그런 레퍼런스를 뭔가 구현해본 것 같은 사람? 그게 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되게 뭔가 뭐 바 같은 카페를 만약에 뭐 구현하고 싶으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뭔가 바를 한 팀이라든지 그렇게 아예 고르시는 것도 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한국적인 거의 요소들을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뽑아냈었고, 그 중에서 좀 채택한 게 장, 마당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당극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보면 스테이지 개념이랑 비슷하기도 한데, 같은 레벨에서 사람들이 둘러싸고 단차가 있지 않은데 한 마당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노는 이런 좀 열려있는 개방적인 마당형 공간을 이제 좀 떠올렸었고, 그리고 한국적인 소재들, 이런 목이나 롤 재질들, 그리고 나무 중에서 좀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 많이 나는 것, 그리고 천도 뭐 마라든지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 소재들 좀 선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상권에 이제 처음 들어가니까 고객들 인터뷰를 아까 말씀드린 걸 광화문 뭐 종각을지로 직장인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날 커피라이프에 대한 모든 걸 좀 물어보는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었고, 그래서 오전에 출근하는 길은 어떻게 되고, 뭐 몇 시에 출근하고, 오전에 올라갈 때 커피 사가시는지, 뭐 테이크아웃에 가는지, 마시고 가는지, 이때 빵 사는지, 뭐 오전에 가는 카페랑 점심 때 가는 카페랑 저녁 때 가는 카페랑 다르면 왜 다른지, 뭐 각각 결제 어떻게 하는지, 나 혼자 가는지, 여러 명이 가는지, 거기서 무슨 메뉴 마시는지, 이런 걸 되게 세세하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의 소비하는 구매 의사결정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고, 뭐 같이 가는 사람, 그룹 수나 이런 것들도 달라지고, 또 이동 반경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고객으로 품을 수 있는 어떤 반경의 직장인이 과연 어디까지일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좀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음료가 느리게 나오는 카페 싫다. 스타벅스는 익숙하고 기대치에 항상 부응하는 게 좋은데 하루 종일 콜링하는 게 너무 시끄럽다. 우리 안쓰럽기도 하다. 그리고 회사 주변 카페 분위기 좋고 매장 느낌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테라로사나 풀바셋이 좋은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채광이 좋다. 이 상권에서는 청계천이 좀 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남이나 이제 여의도랑 다른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걷고 점심시간을 더 여유롭게 쓰시고 잘 챙겨 드시고 더 일찍 나오시고 더 시간을 많이 꽉꽉 채워서 쓰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동 반경도 그리고 사실 좀 꽤 넓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앞에 있는 카페가 아니더라도 회사랑 오히려 더 거리감 있는 카페를 사실은 내 최애 스팟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거는 아는 사람을 상사를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저희 브랜드의 어떤 핵심 가치를 좀 정의를 해봤었는데 종각에서 이제 매일 오고 싶은 카페가 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였고 그거의 세 가지 좀 요소들을 이제 전문성, 신뢰도 그래서 맛있고 퀄리티가 높고 이제 기본적인 제품력이 좋은 거 다시 가고 싶고 그래서 하위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메뉴가 좀 맛있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뭐 저희가 직접 수제 시럽을 만들고 베이스를 만들고 베이커리도 직접 굽는 이런 모습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이제 신뢰가 느껴지고 전문성이 느껴진다 이런 게 되게 중요했었고요. 그 직관적이고 편리하다라는 게 이제 좀 새롭게 붙었는데 저희 기존 매장들과 다르게 이거는 쾌적하고 쉽고 편하고 불편함이 없고 거슬리는 게 없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사실 달성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거슬리는 게 없는 게. 그거는 메뉴가 좀 어렵지 않고 직관적이고 메뉴를 선택하는 과정이 단순해야 되고 그 서브스테이션 이용이 편리하고 뭐 출입문에서 뭐 화장실 가고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잘 보이고 이런 게 중요하고 주문 10분 이내에 음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동료랑 담소를 나누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좌석 간격이 너무 좁으면 안 되고 전체적인 무드가 너무 시끄럽지 않아서 사람들이랑 대화하기 뭔가 방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걸 구현하려고 메뉴는 좀 더 예를 들면 아까 학점점 같은 거는 이제 서로 설왕설래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메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여기 매장에서 이제 도입하기 어려운 거죠. 각각의 어떤 가치들이 실제로 디자인적으로 요소로 뽑혔을 때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솔리드하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깨끗하고 자연적인 이제 이런 걸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참고로 삼아서 브랜드를 외형적으로 구현할 때 만들어갈 어떤 디자인 프린시플 원칙들을 좀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 공간으로서 구현한 도면도 여러 가지 버전들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 마당 이런 컨셉이 이제 여기에 좀 생겨서 여기에 이제 평상이 있거든요. 마치 옛날에 주막 뭐 이렇게 바깥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앉아서 막 단체로 여기 앉아서 막 무슨 일 있었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앉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계했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가 이제 주출입구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건물에서 통하는 부출입구인데 삼각형으로 구현이 되고 이쪽에 이제 병풍을 두어서 좀 한국적인 요소를 살렸었고요. 그래서 좀 사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저희가 이 공간이 좀 차분하고 안정화될 수 있는 느낌을 갖기는 원했지만 커피는 되게 빠르게 나오고 우리 바는 되게 빠르고 역동적인 느낌을 좀 줬으면 했었거든요. 그 움직임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사선의 느낌으로 많이 좀 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이라는 로고를 만들고 거기에 그래픽들도 이런 나무의 어떤 그런 나이테라든지 아니면 뭐 이파리의 모습 이런 걸로 좀 자연적인 모습들을 구현하려고 했죠. 이걸 기반으로 이제 그럼 우리 매장에 어울리는 유니폼 가이드가 뭐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또 짜게 된 거죠. 그럼 빈브라더스 그 유니폼 다 까만데 이제 그거 입을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떤 톤으로 뭐 어떤 소재로 입어야 되느냐 그럼 이제 두랑 돈츠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이게 팀한테 나가고요. 그래서 팀으로서 이제 브랜드에 대한 싱크를 맞춰가는 작업들을 좀 후반부에는 진행을 했었었는데 저희 좀 두 가지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 매장이 얼마만큼 역동적이냐, 정적이냐, 여기 안에서 이제 점수로 이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좀 막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상반된 어떤 형용사들, 뭐 직선, 곡선, 동시대, 옛시대,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 안에서 이제 좀 전통적인 요소들을 많이 했으니까 얼마만큼 동시대적이고, 뭐 얼마만큼 과거로 갈 거냐, 그리고 여성성, 남성성, 그리고 얼마만큼 좀 대중지향적이게 할 거고, 얼마만큼 좀 더 니치 지향적으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픈을 하는 멤버들끼리 이때 프로젝트 팀이 이제 헤드 바리스타 포함해서 이제 그 매장 끌어가실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싱크를 갖추는 작업들을 이제 여기 이제 스스로 범위를 표시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는 자리들을 했었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결의 무드보드 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든지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핀터레스트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결에 어울리는 소품이나 결에 어울리는 느낌들, 결의 이미지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각자가 이제 무드보드를 만들어 와서 이거는 왜 가져왔는지, 아니면 나는 이건 좀 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거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추상적이었던 범위가 이제 조금씩 좁혀질 수 있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싱크가 좀 맞춰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직원이 왔을 때 이런 걸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시기에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카페도 네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전체 과정을 뭔가 이제 가져가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객 인터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원인을 이제 약간 추측하는 거랑 여기는 뭐 되게 위치가 좋으니까 잘 되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실제 고객들이 거기 가는 이유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필수적으로 저는 좀 확인해야 되는 작업인 것 같고,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이 상권의 고객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왜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이 공간에서 만약에 커피를 마신다면 이런 걸 기대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이밍 같은 거는 꼭 혼자 하지 않더라도 뭐 친구들이랑 같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뭔가 우리 브랜드의 어떤 막 이런 게 이제 매일 오고 싶은 카페, 그리고 약간 전통적이고 한국적이고 막 이런 것들 있었을 때 이런 느낌을 주는 책들을 막 이렇게 몇 개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책을 막 보면서 단어들을 막 몇 개를 막 꼬집어내요. 그래서 단어들을 막 조합을 하고 막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런 거는 꼭 팀이 없더라도 이제 뭐 주변 지인분들이나 같이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무드보드를 만드는 거는 핀터레스트나 이제 구글 이미지가 요즘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